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핫스탁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AMD입니다. IT 업종에 대한 기회,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 모건 스탠리가 IT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중에서도 AMD를 탑픽으로 꼽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상당히 어렵지만요. 이번 주에는 약간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오늘 그런 것들이 약간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저 바닥에서 제일 먼저 좀 힘을 썼던 것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것들이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죠. 올해 들어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 멀었지만 연중 고점을 거리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먼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안에 중간급으로 보면 아래로 빅테크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역시 뭐 엔비디아나 AMD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AMD가 오늘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7.7%가 급등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모건 스탠리가 한 3개 정도 종목을 이제 탑픽을 지지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아마존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나우도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서비스나우는 어떤 회사냐면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다룬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건 간에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컴퓨터라이징하고 다른 해야 되지 않습니까? IT화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모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나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AM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MD는 여하튼 인텔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전체 칩은 뭐 싼 거, 중간 거 하면 여전히 인텔이 조금 많이 있지만 마켓 시장 갖고 있지만 고성능 칩에서는 역시 AMD가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물어봐도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를 좀 익숙하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이나 젊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저렴한 걸 사시는 분은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인텔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지만 조금 이제 꾸미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게임용 노트북 구한다. 그러면 딱 정하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젠 뭐가 들었냐를 얘기하는 건데 딱 그거에 보면 AMD가 이제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텔이 이제 차세대 칩에서 좀 뒤지고 있다. 물론 인텔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반등했지만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월가의 시간 여전히 매수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물론 더 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나 쉽게 얘기해서 매수 의견이 15명, 홀드 의견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웬만한 건 매도기 한두 명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 거의 잘 안 보이는 것이 AMD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의 어떤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주 보여드린 거는 지금 같은 딱 그런 시장, 강세장이 아니라 지금 약세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역시 벌어지거나 안 벌어지거나 그 차이인데요. 작년에 한참 그 5, 6월 때만 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적정 주가도 위에가 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6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한 15% 20% 올라가면 붙거든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건 저구조 사는 때문에 아니다라는 정도로 일단 느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것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꼭 적정 주가를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의견 긍정적이고요. 적정 주가와도 아직까지 갭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이게 점점 더 붙어갈 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핫스탁은 어도비입니다. 전 세계 유튜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달았냐면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일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실적이 좋아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본장에서도 6% 상승했는데 모처럼 본업에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가 영상, 이미지, 편집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주가가 비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대부분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뭐 없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유튜브를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무조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위 버전 가면 수많은 무슨 이펙트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압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영화를 본다 이럴 때 보면 어도비가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가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바타를 못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의 기본인 어도비란 거가 깔려 있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주당이익이 3.8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치가 3.68달러였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2%는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한 9.2% 늘어났고 역시 매출도 소폭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2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돈은 안 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왜냐하면 대학들에서 웬만한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그런 거를 다 학생 시기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무슨 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제 직장 생활 나오면 물론 회사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직접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직접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도비에 들어가냐면 뭐가 있냐면 어도비도 이제 건건히 쓸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를 한 번에 살 수 있고 한 달 1년에 무슨 뭐 얼마 낼 수 있는데요.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한 번에 사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2개, 3개 하는 거, 2개 하느니 이거 하는 거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하는 거죠. 김에 세트로 다 가져가라. 예, 그것도 이제 그 구독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혼자 쓰는 거 아니면 소규모 기업 아니면 대기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한번 편집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개인 차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회사에서 큰 차원에서 보면 뭐 영화가 됐건 하면 요즘은 이제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뉴욕에서도 작업하고 LA에서 작업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접속해서 막 작업을 하고 총체적으로 영화를 또 만들어내가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번들이라고 우리가 칭하거든요. 아마 쓰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작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가는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34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 대비 또 10%나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도비가 이제 경쟁사 인수권이 있어갖고 인수한다 그랬을 때 빠지고, 그 법무부에서 이거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걸림돌이 걸려서 그 독점거래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죠, 법무부가 아니라요. 거기서 했을 때도 걸렸는데 그것도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잘 될 것 같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제시했다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거는 그런 경쟁사 피그만가요? 인수권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독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거. 그게 이제 10% 이상 늘었고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이 회사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월가의 시간 긍정전에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내고시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특히 비모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인데 비모는요 400달러까지 상회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워낙 작년 내내 재미없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나름은 뭐랄까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어도비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아니지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어도비가 사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최근에 나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리얼티 인컴입니다. 월간 배당주, 저를 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배당하면 리얼티 인컴이고요. 리얼티 인컴 하면 배당인데 사실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좀 주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즈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돈 내고 다 사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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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택 사건, 뭐 건물 사면 괜찮지만 대부분 다 파이낸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마이너스는 났던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주목하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거든요. 그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부분이 뭐 배당이 들어오면 문자를 받는 시스템은 아마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나는 싫다라고 하실 수 있죠. 문자 받는 거 싫다면 신청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문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다 그걸 안 받는데 대부분 이제 문자를 받게 아마 세팅을 해놓으셨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왜 안 오냐면 또 안 오냐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저께 이제 문자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도 없는 어제였군요. 네, 어저께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정 증권사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어저께 못 받으시면 오늘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받는 거죠. 매달 이제 월급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어저께요. 어저께 그저께였죠. 이들이 뭘 하냐면 배당 인상을 또 발표했어요. 이야. 배당은 이제 매 분기마다 배당 인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당 인상이 이번에 1994년 상장이래. 지금 얼마 30년 아닙니까? 네. 딱 120번째 배당을 인상했고요.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올린 거. 매 분기 올라간 것은 102번째 어저께 배당을 인상했기 때문에 어저께 받으신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배당이라는 것이. 다음 달 15일 날 받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15일 날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6일 아니면 17일 날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들이 한 16일 날 들어올 겁니다. 웬만한 증권사가.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주머니에 단돈 1센트라도 더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느낌을 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거냐? 그 상장한 이래요. 토탈.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플러스 배당까지 보면 연평균 14.6% 오른 지금. 배당 합쳤을 때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토탈 수익률인데요. 네. 연평균 14.6%. 우리나라 금리가 몇 %입니까? 아마 2% 예금금리 2%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축예금 놔두면 아마 0.5% 될까 말까입니다. 저도 아는데요. 근데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주가 그림이 아니라 배당 금액 그래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리츠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도 없이 리츠에 중분류가 11개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어떤 섹터가 들어가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약간 불리한 거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건물은 약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업용은 상업용인데 상업에 유통하는 친구들을 건물을 빌려주는 거나 자리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들을 제가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주요 탑 20 고객인데요. 달러 제너럴 들어가고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페덱스 같은 경우 이런 게 또 들어가고요. 보면 CBS 헬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호텔 들어갑니다. 윈 리조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세븐일레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20개 이제 탑 20인데요. 한번 쓱 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월세날 우리 식으로 보면 월세날 못 내는 거죠. 월세를 안 주고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 물건의 임대랑 임차인이랑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갈등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20개 중에 우리를 보면 임차인이라 그러나 네네. 돈 못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 보시면 리얼티 인컴의 어떤 그런 확고한 안정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이게 보면 항상 가격이 떨어지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4.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로 계속 보여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994년 상장 이래 120번째 배당 인상을 발표한 리얼티 인컴이었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변동성 심화 장세, 개별주 대신 봐야 할 ETF. 너무 궁금합니다, ETF.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변동성의 의미를 공포지수, 소위 변동성 지수를 갖고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좀 찾아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종목을 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지나가면 종목 선택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스스로 되어 있는 ETF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장세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변동성을 특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거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베타 값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값도 낮고 베타 값이 낮다는 건 지수보다 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도 좋고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배당을 좀 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락에서 하는 USMV라는 ETF인데 아마 이게 가장 익숙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그 지수랑 거의 큰 움직임 차이는 없어요. 약간 작을 수도 있지만 움직임 자체가 올라갈 때 약간 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 확고하게 덜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푸른색이죠? 파란색, 푸른 네. 파란색이죠. 예. 위에가 초록색으로 보면 2020년에 올라갈 때면 좀 덜 올라가지만 그러네요.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덜 떨어진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 1년에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성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냐면 헬스케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유틸리티가 보통 섹터 S&P 전체에서 1, 2%밖에 안 되는데 이건 8%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IT가 적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USMB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주요 종목 보면 머크라든가요. 잠시 전에 뭐 여기 소개 나는 것 같은 리퍼블릭 서비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벅스 SOE, 펩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헬스케어, 유틸리티, 리츠 비중이 높은 USMV 최근과 같은 시장에 정말 딱 어울리는 ETF 하나 언급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